이번 시간에는 교재 3장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3장 1절 확률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률 실험 또는 통계적 실험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과 전체의 집합은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확률 실험 또는 통계적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확률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했고요. 샘플 스페이스라는 뜻으로 S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그 S 안에 있는 각각의 점들, 그것을 표본점이라고 불렀죠. 자, 그렇다면 S라는 것을 하나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는 그런 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는 실가 함수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실가 함수를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집합으로 있어요. 이 위에다가 이걸 정의역으로 갖는 실가 함수를 줄 거니까 함수 값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가겠죠. 실수 전체의 집합은 영문자 대문자 R로 씁니다. 어떤 직선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럴 때 S 위에 정의된 함수 이것을 영문자 대문자로 쓸 거예요. 영문자 대문자로 X라고 써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 종류는 영문자 대문자로 X라고 쓰든지 Y라고 쓰든지 등등 이렇게 어쨌든 영문자 대문자로 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함수가 이제 결정이 됐죠. 여기 S에 어떤 원소가 있을 거고 이 원소는 연속일 수도 있고 이산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따라 구분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원소 S1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S1이 어디론가 옮겨갔겠죠. 그것을 영문자 소문자로 이렇게 X1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S2가 있다면 역시 S2가 어디론가 옮겨갔을 텐데 그것을 X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문자 대문자로 X라고 쓴 함수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의 값이 있겠죠. X의 값 이 X의 값은 영문자 소문자로 X라고 쓸 거예요. 함수를 Y라고 썼다면 그 값은 여기에 맞춰서 영문자 소문자 Y라고 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확률 변수는 즉 그 함수 역할을 하는 확률 변수는 영문자 대문자로 거기에 맞춰서 그 확률 변수의 값은 영문자 소문자로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확률 변수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표본 공간 S라는 것은 앞에서도 몇 번 공부를 했지만 우리 관심의 대상 전체의 집합이니까 모집단 역할을 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 S를 옮겨놓은 전체의 집합이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텐데 이것은 X에 의해서 S가 옮겨온 그 함수 값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죠? 그렇다면 역시 이것 전체의 집합은 모집단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일부를 꺼내면 이렇게 그러면 S의 부분 집합이죠. 그 일부는 모집단의 일부니까 표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옮겨온 것이 있겠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이 값도 이제 표본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정의하기를, 예, 확률 변수라는 것은 표본 공간에 정의된 실가 함수다. 어렵지 않죠? 예,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에 정의된 실가 함수예요. 자, 그럼 이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3.1 보세요. 예제 3.1. 4개의 붉은 공과 붉은 공, 레드라는 뜻으로 R이라고 쓸게요. 3개의 검은 공, 블랙이라는 뜻으로 B라고 쓰겠습니다. 4개의 붉은 공과 3개의 검은 공이 들어있는 항아리에서 연속적으로 2개의 공을 추출을 하는데, 꺼내는데 비복원 추출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하나 꺼내면 그건 버리는 거죠. 그게 비복원. 꺼냈다가 다시 항아리 속에 넣으면 복원 추출. 그렇죠? 예, 그렇게 앞에서 비복원 추출, 복원 추출 구분한 적이 있었죠. 예, 비복원이니까 꺼내서 앞에 걸 꺼내서 버려버리니까 두 번째 것은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꺼냈다가 그걸 다시 항아리 속에 넣고, 즉 복원 추출해서 두 번째 걸 꺼낸다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의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독립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비복원 추출했어요. 그런 실험에서 y라는 이 함수를 붉은 공의 개수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출현 가능한 결과와 확률 변수, 그 y의 값, 소문자로 쓰기로 했죠. 소문자 y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계산해 볼까요? 예, 우선 4개의 붉은 공이 있고 3개의 검은 공이 있으니까 거기서 2개를 꺼낸다면 여기 붉은 공의 개수도 꺼내는 공의 개수보다는 많아요. 그렇죠? 검은 공도 3개 있으니까 2개 꺼낸다 그러면 꺼내는 공의 개수보다는 검은 공이 항아리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2개가 모두 붉은 공이 나올 수도 있고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조건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2개를 꺼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공은 붉은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레드일 수도 있고 블랙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역시 두 번째 공도 붉은 공일 수 있고 검은 공일 수 있어요. 첫 번째 공이 레드가 나왔어도 두 번째 공이 레드가 될 수 있고 블랙이 될 수 있고, 첫 번째 공이 블랙이 나왔어도 두 번째 공이 레드가 될 수 있고 블랙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본 공간에 있는 표본점은 레드가 나온 것은 RR, 레드, 블랙이 나온 것은 RB, 블랙, 레드가 나온 것은 BR, 블랙이 나온 것은 B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표본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표본 공간은 이렇게 RR, RB, BR, BB 이렇게 4개의 표본점을 포함하는 집합이죠. 그렇죠? 그 위에다가 대문자 y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y가 옮겨 놓은 것을 소문자 y로 표현한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대문자 y라는 이 확률 변수는 어떤 함수냐? 그 함수 값이 뭐냐? 붉은 공의 개수예요. 그렇죠? R이 나왔다면 붉은 공 2개가 나온 거니까 그 개수는 2가 되죠. 그렇죠? RB가 나왔다면 붉은 공이 하나니까 개수는 1이 되죠. BR이어도 붉은 공은 하나니까 개수는 1이 되죠. BB라면 붉은 공이 없어요. 없으니까 개수는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는 RR이라는 표본점은 2로 옮겨주고 RB라는 이 표본점은 1로 옮겨주고 BR이라는 표본점도 1로 옮겨주고 BB라는 표본점은 0으로 옮겨주는 그런 함수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확률 변수를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2를 보세요. 공구보관소의 직원이 3명의 공장 종업원들에게 안전 헬멧을 임의로 꺼내주었다. 자, 그런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됐었냐 하면 꺼내준 순서가 스미스한테 먼저 헬멧을 주고 그 다음 존스에게 헬멧을 주고 그 다음 브라운에게 헬멧을 주는
이런 순서로 헬멧을 꺼내 주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이 작업을 다 마치고 이제 헬멧을 반납을 합니다. 그럴 때 오는 순서대로 반납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m이라는 이 함수는 헬멧이 원래 주인에게 지급되는 그런 경우에 수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이 확률 변수 m의 값, 소문자 m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헬멧을 나눠줬는데 헬멧 나눠준 순서가 스미스, 존스, 브라운 이 순서로 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작업을 마치고 이 세 사람이 헬멧을 반납했겠죠. 누구든 먼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스미스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스미스가 먼저 왔다면 그 다음에 존스나 브라운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스미스는 왔으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존스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브라운이 올 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 두 번째로 존스가 왔다면 세 번째는 브라운이 오는 것밖에 없죠. 두 번째로 브라운이 왔다면 세 번째는 존스가 왔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꼭 스미스일 필요는 없죠. 존스가 제일 먼저 올 수도 있고 브라운이 제일 먼저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존스가 제일 먼저 왔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사람은 스미스 아니면 브라운 둘 중에 하나겠죠. 스미스가 먼저 올 수 있고 브라운이 또 두 번째로 올 수 있고. 그렇죠? 스미스가 두 번째로 왔다면 브라운은 세 번째로 왔을 거고 브라운이 두 번째로 왔다면 스미스가 세 번째로 왔겠죠. 마찬가지 제일 처음에 브라운이 왔다면 두 번째는 스미스나 존스가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스미스가 왔다면 세 번째는 존스가 왔을 거고 두 번째로 존스가 왔다면 세 번째는 스미스가 왔겠죠. 그렇죠? 이게 전체 경우네요. 자, 그렇다면 표본 공간은 이 사람들의 순서대로 이 사람들의 이니셜을 가지고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SJB라는 표본점이 있고요. SBJ가 있고요. JSB가 있고 JBS가 있고 그렇죠? BSJ가 있고 BJS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이렇게 6개 표본점을 포함하는 집합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개수를 셉니다. 나눠준 순서가 스미스, 존스, 브라운 순서로 꺼내줬어요. 반납하는 이 순서가 이 중에 어느 하나와 맞으면 원래 주인에게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스미스, 존스, 브라운 순서로 나눠줬는데 들어와서 스미스, 존스, 브라운 순서로 반납을 했다면 스미스 거는 스미스에다가 존스 거는 존스 거에 브라운 건 브라운 거에다가 그대로 갖다 놨으니까 원주인을 다 찾아갔죠. 그러면 세 개가 다 원주인으로 돌아갔으니까 개수는 3개. 그렇죠? 자, 근데 반납을 스미스, 브라운, 존스 이 순서로 반납을 했다면 첫 번째 스미스는 맞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다음에 존스와 브라운은 안 맞았죠. 1개. 그렇죠? 반납하는 순서가 존스, 그리고 스미스, 브라운 이 순서였다면 첫 번째가 존스, 스미스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스미스, 존스하고 안 맞아요. 세 번째 브라운은 맞았지요. 순서가 1개. 그렇죠? 반납 순서가 존스, 브라운, 스미스였다면 존스 안 맞았죠? 브라운 안 맞았어요. 스미스 안 맞았어요. 0개. 그렇죠? 반납 순서가 브라운, 스미스, 존스 이 순서였다면 브라운 안 맞았죠? 스미스가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스미스, 존스가 돼야 되는데 안 맞았어요. 세 번째 존스, 브라운이 돼야 되는데 안 맞았어요. 0개. 그렇죠? 반납 순서가 브라운, 존스, 스미스였다면 브라운 첫 번째 거 안 맞았죠? 존스 두 번째 건 맞았어요. 그렇죠? 스미스 세 번째 건 안 맞았어요. 해서 그 원주인으로 간 거는 1개. 그렇죠? 첫 번째 거는 스미스, 존스, 브라운 세 개가 다 맞아서 3개였고 마지막 것은 존스만 맞아서 1개였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 표본 공간에 정의된 그 함수 m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함수값 소문자 m은 첫 번째 표본 공간 3부터 마지막 표본점 1까지 이렇게 옮겨주는 함수다. SJB는 3으로, SBJ는 1로, JSB는 1로, JBS는 0으로, BSJ는 0으로, BJS는 1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자,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주사위를 5의 눈이 나올 때까지 던진다 그랬어요. 예. 그럴 때 확률 변수 x라는 것은 그 던진 횟수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죠. 첫 번째 안 나오고 두 번째 나오면 던진 횟수는 2가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안 나오고 세 번째 나왔다면 던진 횟수는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함수가 하나 결정되죠. 자, 그럴 때 그 함수, 확률 변수 x의 값 x를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5의 눈이 나오면 success라는 뜻으로 성공, s라고 쓰고 5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fail, 실패라고 해서 f라고 쓸게요. 자, 그렇다면 표본 공간 볼까요? 첫 번째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S. 그러면 성공했으니까 더 안 던져요. 끝났죠? 예. 그 다음은 첫 번째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던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나왔다 그러면 FS가 되겠죠. 그렇죠? 예.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했다면 세 번째 던져야 돼요. 예. 그런데 성공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던지니까 FFS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성공할 때까지만 딱 던지는 거니까 앞에 실패가 돼야 또 던지는 거고 성공하면 뒤에는 안 던져요. 자, 그렇다면 표본점은 이게 영원히 5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모든 가능한 걸 다 모아놔야 되니까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집합은 무한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면 표본점은 S, 두 번째 나오고 끝나면 FS, 세 번째 나오고 끝나면 FFS, 네 번째 나오고 끝나면 FFFS, 다섯 번째 나오고 끝나면 FFFFS.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돼야 돼요. 그렇죠? 예, 무한히 계속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함수값 x라는 것은 던진 횟수예요. 첫 번째 성공하면 끝났어요. 한 번 던지고 끝났으니까 횟수는 1. 그렇죠? 예,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했다면 던진 횟수는 2.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했다면 던진 횟수는 3.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던진 횟수가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은 1, 2, 3, 4, 5 이렇게 모든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 됐죠. 자연수 전체의 집합, 내추럴 넘버라고 자연수를 영어로 얘기하니까 대문자 n이라고 쓰겠습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이렇게 대문자 n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확률 변수와 그 값 x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렵지 않죠?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3 보세요. 이번에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는 걸 소개를 할게요.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는 것은 그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각 시행마다 딱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것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베르누이 확률 변수는 그 값이 딱 두 개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값이 두 개밖에 없는 거, 딱 두 개 있는 거, 그걸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게 되는 확률 변수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확률 변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불량품이다 그러면 그걸 팔 수가 없으니까, 판매할 수 없으니까 그걸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불량품이라는 걸 걸러내야 되니까 불량품을 찾는 것을 성공, 못 찾는 건 실패,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는 값을 1로 주고 실패하는 경우는 값을 0으로 줄 수 있겠죠. 그런 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불량품과 양품으로 구분해서 불량품이면 1, 성공했으니까 1번 줄 거고요. 양품이면 0번을 줄 거예요. 이건 그냥 판매하면 되니까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선택한 부품이 불량이다 그러면 1을 주고 선택한 부품이 양품이다 그러면 0을 주는 그런 확률 변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것은 확률 변수가 되겠죠. 표본 공간에서는 당연히 그 생산되는 부품 전체의 집합이 표본 공간이고 거기서는 불량품이거나 양품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고 그렇죠? 그래서 불량품은 1번,
예, 그리고 양품은 0 이렇게 예, 번호를 주면 예, 수를 주면 대응시켜 주면 그러면 하나의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확률 변수를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 가능한 값이 그 확률 변수의 값이 딱 두 개인 거, 딱 두 개인 그런 확률 변수를 베르누이 확률 변수다. 예,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예, 베르누이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것은 이제 뒤에서 우리 이항분포 배울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예, 그때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럴 때 예,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것을 표본 공간 S에 정의되는 실가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럴 때 표본 공간 하는 것도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하나의 자료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자료를 구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학기 첫 번째 시간에 그렇죠. 예, 그 자료를 크게 예, 이산적인 자료, 연속적인 자료 예,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수치형 자료를 이산적이다, 연속적이다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예, 표본 공간도 이것도 하나의 자료라고 보면 예, 이산적인 자료냐, 연속적인 자료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확률 변수라는 것을 표본 공간 S에 정의된 실가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그 값은 어떤 실수가 대응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대응된 실수들을 함수값 그걸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자료니까 그것이 이산적인지 연속적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그냥 표본 공간에 맞춥니다. 그래서 그 표본 공간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대응된 함수값 그것이 어떤 하나의 자료일 텐데 그것이 만약에 이산적이다. 즉 표본 공간 자체가 이산적인 표본 공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확률 변수를 이산형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 그 표본 공간이 연속적인 표본 공간이다. 즉 그 표본 공간에 정의된 함수값 그것이 연속형 자료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다면 예, 이 확률 변수는 연속형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확률 변수를 예, 우리가 실가 함수 중에 하나 선택을 한 거죠. 표본 공간에 정의된 실가 함수. 그렇죠? 그 확률 변수를 그 값을 가지고 이산형이다, 연속형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자료를 이산적이다, 연속적이다, 수치형 자료를 그렇게 나눈 적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이산형이다라는 것은 셀 수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셀 수 있는 집합. 그러니까 번호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씩 건너뛰면서 번호로 x1, x2, x3 예,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하나씩 건너뛸 수 있다 그러면 이산형. 그렇죠? 연속형이다라는 것은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수와 대응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냥 무수히 많아야 돼요. 원소가. 그렇죠? 무한계 원소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구간, 특정한 구간,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응시킬 수 있는 그런 값이다. 그러면 연속형.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예, 확률 변수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표본 공간에 정의된 어떤 함수예요. 그 함수 값이 있을 거고요. 그 함수 값은 소문자로 그 함수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확률 변수의 각 값이 있겠죠. 소문자로 표현하는 x죠. 그렇죠? 예, 그 값에 우리가 x가 어떤 것들이 분포되어 있는가라고 살펴본 다음에 예, 그것이 중복되는 게 있을 거예요. 같은 값이 나오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전체 중에서 몇 개가 나왔나라는 걸 셀 수 있죠. 즉 상대 도수라는 걸 셀 수 있죠. 상대 도수라는 것은 확률의 개념이죠. 결국은 그 x의 확률이죠. 그렇죠? 예, 즉 x의 그 값에 그 확률, x의 확률
그 확률을 대응시킬 수 있어요. x의 값의 그 확률하는 것은 fx라는 함수로 줄 겁니다. 예, 즉 x가 나올 확률 그런 뜻이에요. 예, 이것이 전체 중에 몇 개가 나왔냐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그걸 대응시켜 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x와 fx를 대응시키면 하나의 표를 얻을 수 있고요. 또는 순서쌍을 얻을 수 있어요. x, fx 이런 순서쌍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x와 fx를 같이 그려준 표나 또는 x, fx를 늘어놓은 이런 값을 이것을 우리가 이 확률 변수의 분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확률 분포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연습을 해볼게요. 이산형 확률 변수가 주어지면 그 값에다가 그 확률을 대응시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선 표를 만들어 보는 걸 연습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의 동전을 3번 던질 거예요. 그럴 때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하면 그 상황에서 앞면이 나온 횟수, 즉 앞면의 개수지요. 그렇죠?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값은 소문자로 x라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의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표본 공간.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뒷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동전도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 두 번째가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수 있고 첫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왔을 때도 두 번째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역시 또 그 각각에 대해서 세 번째 동전도 첫 번째, 두 번째가 앞면이 나왔을 때 세 번째가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앞면, 뒷면 이렇게 나왔을 때도 세 번째는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뒷면, 앞면 이렇게 나왔을 때도 세 번째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뒷면, 뒷면 이렇게 나왔을 때도 세 번째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HHH부터 TTT까지 이렇게 8개의 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표본 공간, 그 안에 있는 표본점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HHH부터 첫 번째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 첫 번째가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눴고요. 그 각각에 따라서 첫 번째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눴고요. 역시 이것도 첫 번째가 뒷면이 나왔을 때도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눴고요. 역시 그 각각에 따라서 세 번째 것이 앞면, 뒷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해서 8개 표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열해 보면 HHH, HHT, HTH, HTT, THH, THT, TTH, TTT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확률 변수 x는 앞면의 개수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본 공간이 HHH일 때는 앞면이 3개 있어요. 그럼 3이고요. 그렇죠? HHT는 앞면이 2개 있으니까 2고요. HTH도 H 앞면이 2개 있으니까 2고요. HTT는 앞면이 하나 있으니까 1이고요. 그렇죠? THH는 앞면이 2개니까 2고요. 그렇죠? THT는 앞면이 하나니까 1에 대응되고요. 그렇죠? TTH도 역시 앞면이 하나니까 1에 대응되고요. TTT에는 H가 없죠. 0에 대응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확률 변수 X와 그 값 X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확률 변수의 값은 이 소문자 X라고 쓴 값은 여기 나열된 값들을 볼까요? 3, 2, 2, 1, 2, 1, 1, 0.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수들은 어떤 수들인가요? 0과 1과 2와 3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x의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에요. 그래서 그 값 x를 이렇게 다 나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3이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어요. 그렇다면 3이 나올 확률은 여기 표본점이 모두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8개 중에 한 번 나왔으니까 3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 2는 하나, 둘, 세 번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2가 나올 확률은 8개 중에 3개니까 8분의 3이죠. 그렇죠? 1은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역시 8개 중에 3개 있으니까 1이 될 확률, 1의 확률은 8분의 3이죠. 그렇죠? 0은 역시 8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확률은 8분의 1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의 값이 대문자 x가 이 값 x일 확률, 소문자 x가 될 확률, 그것을 px는 x 이렇게 씁니다. 예, 즉 x가 x일 확률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그 확률은 0이 될 확률은 8분의 1, 1이 될 확률은 8분의 3, 2가 될 확률은 8분의 3, 3이 될 확률이 8분의 1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표로 만든 이 표를 우리는 x의 확률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의 확률 분포. 어렵지 않죠? 또는 이게 이산적일 때 이건 이산적이죠. 그렇죠? 자료 8개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란 뜻으로 probability mass function PMF라고 써요. 어렵지 않죠? 해서 x의 PMF다. x의 확률 질량 함수다. x의 확률 분포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 연속일 때는 이 질량하는 얘기를 우리가 밀도, density라는 말로 바꾸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이 복잡할 때는 그냥 확률 분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x의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8분의 1은 x가 0일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p, x는 0 이렇게 써주면 돼요. 8분의 3은 x가 1일 확률이에요. p, x가 1 이렇게 쓰면 돼요. 8분의 3, 여기 8분의 3은 x가 2일 확률이에요. p, x가 2. 어렵지 않죠? 여기 8분의 1은 x가 3일 확률이에요. p, x가 3. 어렵지 않죠? 이렇게 x가 3일 확률이 8분의 1, x가 2일 확률이 8분의 3, x가 1일 확률이 8분의 3, 그리고 x가 0일 확률이 8분의 1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표로 만든 것을 x라는 이 함수,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산적일 때는 x의 확률 분포를 x의 값이 이산적이다. 셀 수 있을 만큼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로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표로 그린 것을 x의 확률 분포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뒤에서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확률 분포. 자, 이렇게 연습을 해봤어요. 조금 전에 표를 그려봤는데 금방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 대문자 x의 그 값, 소문자 x에 대해서 그 소문자 x가 나올 확률, 즉 x가 x일 확률, p, x는 x. 이것을 이게 어떤 함수로 표현될 수가 있을 테니까 그걸 fx라는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확률이 px는 x, 이것이 fx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x와 fx를 순서쌍으로 늘어놓던지 조금 전에 봤듯이 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 순서쌍 x, fx 이것의 집합을 이 이산형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란 뜻으로 PMF 이렇게 써요. 어렵지 않죠? 또는 그냥 확률 분포 이렇게도 얘기한다.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봤던 그 fx, x가 될 확률,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즉 그 확률 변수의 함수값이죠. 모든 x에 대해서 그 순서쌍, x와 x일 확률 fx를 같이 순서쌍으로 만든 전체의 집합,
x, fx. 예, 이 집합이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예, 우리는 항상 이 함수 fx를 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다. PMF, 이산적일 땐 PMF, 예, 연속적일 땐 PDF. 이건 뒤에서 얘기합니다. 예, 또는 확률 분포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그 조건을 볼 거예요. 당연히 fx는 x가 나올 확률 하는 거니까 확률은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0 이상 1 이하지요. 그러니까 fx는 0 이상이에요. 그렇죠? 예, 플러스 값을 갖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역시 이건 확률이니까 전체 모든 x에 대해서 그 확률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봤듯이 예,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그렇죠? 예,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계산해 보니까 조금 전에 표에서 예, 값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전체 확률이니까 1이죠. 그렇죠? 해서 모든 x에 대해서 그 확률 fx를 다 더해주면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은 당연히 만족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x가 x일 확률, 예, 이 대문자 x 확률 변수가 소문자 x 그것의 값, 예, 이 대문자 x가 소문자 x일 확률, px가 x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이것이 하나의 함수, 그 함수 바로 fx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 fx, 즉 x가 x일 확률이 되는 그 함수, 어렵지 않죠? 그 함수를 우리는 예, 이 대문자 x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 또는 확률 분포, 예, 어떤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 그 함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항상 0 이상이다.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함수 값을 다 더하면 1이다. 그렇죠? 그리고 x가 x일 확률은 그 함수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렇게 되는 함수를 예,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8 보세요. 어떤 상점에 진열된 20대의 노트북 중에서 불량품이 3대 끼어 있다. 자,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이 중 임의로 2대를 구입했다 그랬어요. 예, 불량품의 개수, 이것을 확률 변수로 주었습니다. 불량품의 개수의 확률 분포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선 구해 볼게요. 예. 20대 진열된 것 중에서 불량품이 3대 있으니까 그중에 2대를 샀다면 2대 모두가 불량품일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2대를 구입했으니까 그중에 불량품 개수는 없을 수 있죠. 1대 있을 수 있죠. 2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2대만 구입한 거니까 뭐 불량품이 3대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렇죠? 내가 산 것 중에 불량품 얘기하는 거니까 예, 여긴 진열된 상품 중에서 불량품이 3대 있지만 나는 2대만 샀으니까 내가 산 것 중에는 없거나 1대거나 2대거나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구입했을 때 그 불량품의 개수라는 것은 x라고 하면 소문자 x, 그 확률 변수는 대문자 x. 예, 그렇다면 이 소문자 x의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다. 그렇죠? 자, 이 확률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볼까요? x가 0일 확률은 f0. 예, 즉 x가 0일 확률, px는 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가 1일 확률, px는 1, 이것은 f1이고요. 그렇죠? x가 2일 확률, px는 2, 이것은 f2고요. 자, 그럼 이 값을 계산합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분의 그 경우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앞의 시간에 확률 계산하는 것, 확률의 정의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경우는 가지수가 몇 개인가 세어야 되겠죠. 예, 그럼 가지수를 세볼까요? 20대 노트북 중에서 내가 2대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사는 그 노트북은 내가 2대를 사는 거니까 그 2대의 순서가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산 노트북 2대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내가 산 노트북은 내가 그 노트북 2대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선택하는 순서하고는 관계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것은 순서와 관계없으니까 20대 중에서 2대를 선택하는 예, 그런 조합의 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 경우는 20 컨비네이션 2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전체는 20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불량품이 몇 대 들어있다라는 그 경우에 그 가지수를 세면 되는데 불량품이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상점에는 불량품이 3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불량품을 내가 2대 산 것 중에 불량품을 하나도 갖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3대에서는 하나도 가져오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2대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럼 불량품이 3대 있었으니까 당연히 20대의 노트북 중에서 양품, 이 상점에 진열된 이 20대 노트북 중에서 양품이라는 것은 이 불량품 3대를 빼면 17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불량품을 몇 대 섞어서 샀냐라는 것은 그 불량품 3대 중에서 내가 골라낸 그 불량품이 몇 대 껴있는 그 단계하고 그리고 양품, 나머지 17대 중에서 내가 불량품 제외하고 나머지 고른 거, 양품 고른 거, 그걸 선택하는 경우하고 복합적 단계죠. 그렇죠? 해서 불량품 3대 중에서 몇 대 골라내고 양품 17대 중에서 몇 대 골라내고 이렇게 2가지 단계의 복합적 단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실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불량품을 하나도 끼워 넣지 않았다. 2대 중에서 하나도 끼워 넣지 않았다. 라고 하면 불량품은 3대 있었으니까 3대 중에서는 한 대도 골라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역시 골라내는 건 순수하고 관계없으니까 조합의 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3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3 컨비네이션 0.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2대를 샀으니까 내가 산 2대는 전부 양품이죠. 그러면 양품 17대 중에서 내가 2대를 선택한 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17대 중에서 2대를 선택한 거. 이렇게. 그래서 이 복합적 단계니까 각각의 경우를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셈 규칙을 배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2개의 단계가 복합적 단계로 이루어진 거다. 복합적 단계의 셈 규칙을 쓰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불량품은 불량품대로, 양품은 양품대로 계산하면 돼요. 불량품은 3대가 있었고 양품은 17대가 있었다. 그 중에 각각 몇 대를 선택한 거냐? 그런 뜻입니다. 게임 선택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것은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17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요? 17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그리고 17에서 2 뺀 15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렇죠? 그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 컨비네이션 2분의 3 컨비네이션 0 곱하기 17 컨비네이션 2 이걸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면 95분의 68이 되네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F1은 불량품을 한 대 섞어서 산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불량품을 한 대 섞어 살 확률은 전체의 경우 20대 중에서 2대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 그렇죠? 분의 불량품이 한 대 섞였어요. 내가 2대를 샀으니까 그러면 한 대는 불량품에서 고른 거고 나머지 한 대는 양품에서 고른 거죠. 그렇다면 불량품 3대였으니까 3대 중에서 한 대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 불량품 하나. 나머지는 양품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나머지 한 대는 17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조합의 수. 어렵지 않죠? 역시 복합적 단계의 셈 규칙이니까 각각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20 컨비네이션 2분의 3 컨비네이션 1 곱하기 17 컨비네이션 1이다. 계산하면 190분의 51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불량품만 2대 섞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확률은 전체 내가 20대 중에 2대를 구입하는 그 전체의 경우의 수 20 컨비네이션 2 분의 이번에는 불량품 2대만 샀으니까 3대 중에서 2대를 선택해버린 거죠. 그렇죠? 불량품 3개에서 2대 선택하는 조합의 수 곱하기 그렇다면 양품은 하나도 없네요. 2대 샀는데 2대가 다 불량품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17대의 양품 중에서는 하나도 선택하지 못했어요. 17 컨비네이션 0. 어렵지 않죠? 해서 이걸 계산하면 190분의 3이 되네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 확률 분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라는 확률 변수의 그 값은 불량품이 내가 산 2대 중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한 대 있을 수도 있고 2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X의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하지요. 그렇죠. 자, 그때마다 확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불량품이 0대 1 확률 계산하니까 95분의 68이었어요. 그렇죠? 불량품이 한 대 있을 확률은 계산하니까 190분의 51이었고요. 불량품이 2대 1 확률 계산하니까 190분의 3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의 값 0, 1, 2를 써주고요. 그 아래쪽에 F0 계산한 거 95분의 68 써주고요. 1 아래쪽에다가 F1 계산한 거 190분의 51 써주고요. 2 아래쪽에다가 F2 계산한 거 190분의 3을 써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표로 만든 이 표가 바로 X의 확률 분포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산적인 확률 변수를 주고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표로 그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표로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예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9 보세요. 어느 대리점에서 판매된 외제차의 50%에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대리점에서 판매될 4대의 외제차 가운데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의 수, 이것을 확률 변수로 줬고요. 그것의 확률 분포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계산해 볼까요? 당연히 그 다음번에 판매된 4대의 외제차 중에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의 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4대 중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4대 전부가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디젤 엔진이 장착된 그 차의 수를 확률 변수 대문자 X라고 표현한다면 그 값 소문자 X는 한 대도 없을 수도 있고 4대 다일 수도 있으니까 0, 1, 2, 3, 4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분포를 계산해야 되니까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가볼까요? 그때 디젤 엔진 장착한 것이 X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디젤이 X대가 있는 거니까 4대 중에서예요. 그렇다면 디젤이 아닌 것은 나머지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X대 디젤이 있었다면 전체는 4대였으니까 4-X 이만큼은 디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대 디젤일 확률 그리고 4-X대는 디젤이 아닐 확률을 계산합니다. 디젤이 될 확률은 50%, 2분의 1이죠. 0.5. 그렇죠? 그렇다면 디젤이 아닐 확률은 당연히 100%에서 50%를 빼준 것이 나머지 디젤이 아닐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5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5 이것도 0.5가 되는 거죠. 2분의 1.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그 확률은 X대는 이 확률이 지금 2분의 1인 게 X번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2분의 1이 X승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디젤이 아닌 것의 확률은 1-2분의 1, 디젤이 아닌 것. 그게 4-X대 있어야 되니까 그 확률은 1-2분의 1에 4-X대. 됐죠? 예, 이게 확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가 모두 몇 가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4대 중에 디젤 X대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디젤이 장착되어 있는 것,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것은 내가 몇 대 가지고 있다, 내가 X대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 가지고 있는 거에 순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조합만 같으면은 그것이 디젤인 것은 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고 관계없으니까 이것도 조합으로 세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4대 중에서 디젤 X대를 선택하는 거죠. 예, 4대 중에서 X대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 조합의 수는 4 컨비네이션 X가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전부 4 컨비네이션 X만큼 있으니까 이 확률의 그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그 가지수가 됩니다. 그걸 다 더할 거니까 이만큼 곱하면 되죠. 그렇죠? 해서 이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4대 중에서 그 4대 외제차 중에서 디젤 엔진이 장착된 것이 X대가 될 확률, 그걸 FX라고 두면 그 원래 기본적인 확률은 디젤 엔진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되는 게 X대. 그래서 2분의 1의 X승. 그렇지 않은 것이 4-X대니까
그렇지 않을 확률은 1에서 2분의 1 뺀 거니까 1에서 2분의 1 뺀 것에 4 마이너스 X승. 이게 기본적인 확률이고 그 경우의 수가 4 컨비네이션 X만큼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만큼 곱해준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는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요. 예, 이건 연습해 보시고요. 나중에 예, 이렇게 되는 것은 예, 이건 이항분포라고 해서 배울 겁니다. 예, 이항분포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할 거예요. 예, 이런 경우는 이렇게 외제차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죠. 예, 그러면 항상 예, 이게 무한정 뭐 몇 개를 끄집어내도 항상 그 외제차의 비율은 50%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정 지은 것은 예, 그런 경우는 이항분포가 되는 걸 뒤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해 볼 거예요. 4 컨비네이션 x에다가 2분의 1의 x승, 1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1이니까 그것의 4 마이너스 x승은 또 2분의 1의 4 마이너스 x승이죠. 그렇다면 2분의 1의 x승과 2분의 1의 4 마이너스 x승을 곱했으니까 여기 지수끼를 2개 더하면 되죠. 그러면 x는 없어지고 4승이 되죠. 2분의 1의 4승. 그렇죠? 예, 그래서 4 컨비네이션 x에 2분의 1의 4승을 곱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2분의 1의 4승은 16분의 1이죠? 거기다가 4 컨비네이션 x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 장착한 것이 x가 될 확률, fx는 16분의 4 컨비네이션 x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합니다. x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예요. 그럼 0일 때부터 4일 때까지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한 대도 섞이지 않을 확률은 16분의 4 컨비네이션 0. 4 컨비네이션 0, 1이니까 16분의 1. 그렇죠? 한 대 섞였을 확률은 16분의 4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1은 4니까 16분의 4. 그렇죠? 두 대 섞였을 확률, 예, 두 대 섞였을 확률은 여기다 2 대입하면 됩니다. 16분의 4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2는 6이니까 16분의 6. 어렵지 않죠? 세 대 섞였을 확률은 여기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됩니다. 16분의 4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3은 4 컨비네이션 1하고 똑같으니까 4가 되죠. 16분의 4. 그렇죠? 4대 모두일 확률은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됩니다. 4 컨비네이션 4는 1이죠. 그래서 16분의 1.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확률 분포를 예, 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x의 값을 다 써줍니다. x의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확률을 계산했어요. fx 예, 0일 확률은 16분의 1 f0이었죠. 1일 확률을 1 밑에 씁니다. 16분의 4였어요. f1 그렇죠? 2 밑에다가 2의 확률을 써줍니다. f2 16분의 6이었어요. 3 밑에다가 예, 3의 확률을 써줘요. 예, f3 16분의 4였어요. 4 밑에다가 16분의 1 예, 그 확률을 써줍니다. 16분의 1 f4가 16분의 1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분포에 대한 것을 배울 텐데, 예, 그때 어떤 것들은 분포표가 주어져 있지만 어떤 것들은 누적 분포표가 주어진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정의를 할게요. 우선 우리가 이산적인 확률 변수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산형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그때 그 확률 분포가 fx라는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누적 분포 함수는 대문자 fx로 이렇게 쓸게요. 예, 그럴 때 이 누적 분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까지의 확률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즉 x가 그 값이 소문자 x였을 때 그 소문자 x일 때까지의 확률을 다 더한 게 얼마냐, 누적된 값이 얼마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의로 쓰면 대문자 fx는 x가 x 이하일 확률이죠. 그렇죠? 예, x가 x 되는 그 순간까지 확률을 다 더한 게 얼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ft 그 확률을 다 더할 텐데 t가 x 이하가 되는 모든 t에 대해서 다 더한 거, t에 대해서 다 더한 거예요. 예, x 이하가 되는 t에 대해서 다 더한 거.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당연히 x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면 되는데
예, 이게 실가함수라고 했으니까 가능성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실제로 있는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적 분포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예, x일 때까지 확률을 다 더한 거다. 어렵지 않죠? 거기까지 확률을 다 더한 것. 예, 그것을 누적 분포 함수라고 한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 예제에서 확률 변수 x가 주어졌는데 그것의 누적 분포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계산해 볼까요? 예, 그리고 그 누적 분포 함수 대문자 fx를 이용해서 f2, x가 2, 1 확률이 있죠. 그렇죠? p, x는 2. 예, 이것이 f2였습니다. 이게 8분의 3 되는 걸 한번 보여봐라 그랬어요. 예, 이 기술은 뒤에서 표 볼 때 사용해야 되니까 이 기술을 기억하시고요. 가볼까요? 조금 전에 표에서 x의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 예, 이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대문자 F0은 0까지를 다 더한 거니까 0 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F0밖에 없죠. 그렇죠? F0은 16분의 1이었고요. F1은 1까지 그 확률을 다 더할 거니까 1까지는 0하고 1하고 두 개 있죠. 그러니까 F0과 F1을 더하면 됩니다. 해서 F0은 16분의 1, F1은 16분의 4, 두 개 더하면 16분의 5가 되죠. 그렇죠? 예, F2는 2까지니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예, 확률을 계산해서 더하면 됩니다. F0 16분의 1이었고요. F1 16분의 4였고요. F2 16분의 6이었어요. 다 더하면 16분의 11이 되죠. 그렇죠? F3 예, 역시 3 전까지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이렇게 있죠. 이걸 다 더하면 됩니다. 예, 해서 F0, F1, F2, F3 다 더하면 16분의 15가 되고요. F4는 여기 4까지 더할 거니까 0부터 4까지 다 되겠네요. 그렇죠? 해서 F0부터 F4까지 다 더한 거, 예, 당연히 1이죠. 전체를 다 더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누적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계산해 봤고요.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누적 분포가 필요하면 누적 분포표를 찾으면 되는데 뒤에서 표를 찾을 때 그런데 누적 분포표가 있는데 딱 그 값만 찾고 싶다. F2만 찾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까지 다 더한 것에서 그 전까지 다 더한 걸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 전이 1이니까 2까지 다 더한 것에서 1까지 다 더한 걸 빼주면 2만 하나 남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2는 금방 계산한 것에서 16분의 11이었고요. F1은 계산한 거에서 16분의 5였어요. 빼주면 16분의 6, 8분의 3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예. 이제 우리가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확률 분포라는 것도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확률 분포의 그 값을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이 모양을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확률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이산형 확률 변수의 값이 있죠. 그 x의 값을 이 막대 그래프의 중앙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x1, x2, x3, x4 더 있을 수 있어요. xn까지 있는 대로 다 써주면 됩니다. 그걸 막대의 중앙에 써주고 그리고 이 막대를 이렇게 붙여서 그려요. 이렇게. 히스토그램은 막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자료 배울 때 배웠습니다. 이렇게 막대를 붙이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막대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막대의 높이라는 것은 이 각각의 이 값의 확률을 써주면 돼요. 그것을 높이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우리의 값을 조금 전에 봤듯이 여기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값을 이렇게 0에서의 확률, 1에서의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4일 확률 이렇게 그려주면
당연히 이 구간의 길이가 1로 계산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높이는 F0이니까 이 사각형 이것의 넓이를 계산하면 이게 바로 F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도 이 가로가 1이고 이 높이는 F1이니까 그렇죠? 이 넓이를 계산하면 이 넓이는 F1이죠. 그렇죠? 마찬가지. 이 넓이는 F2가 될 거고 이 넓이는 F3이 될 거고 그렇죠? 이 넓이는 F4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확률이니까 이걸 다 더하면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확률 히스토그램에서는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이, 이 넓이를 계산하면 이 넓이가 바로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주어지는 이 그래프, 이 히스토그램을 우리는 확률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려운 거 없죠? 해서 이산형 확률 변수 x가 주어졌을 때 그 값 x를 가지고 그것에 대응하는 확률 fx, 즉 x가 x일 확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 모양으로 그린 것. 그런데 연결시켜서 히스토그램이 되도록 그린 것. 이것을 확률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부른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확률 히스토그램을 보면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이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전에 풀었던 그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느 대리점에서 판매된 외제차의 50%의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이 대리점에서 판매될 4대의 외제차 가운데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의 수를 대문자 X라는 확률 변수로 주자. 그럴 때 이것의 확률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그랬어요. 똑같이. 이건 앞에서 다 풀어낸 거니까 바로 결과만 갖다 쓰겠습니다. 판매될 4대 중에서 디젤 엔진 장착된 차의 수를 세는 거니까 4대 중에 한 대도 없을 수 있고 4대 다일 수도 있다. 그래서 X의 값은 0, 1, 2, 3, 4. 그렇죠? 그 중에 디젤 엔진 장착된 차가 X대가 될 확률은 4대 중에서 X대가 디젤이니까 디젤 아닌 게 4-X대. 그렇죠? 그러니까 4대 중에서 디젤이 X대 1 그런 경우의 수는 4대 중에 X대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니까 4 컨비네이션 X. 그렇죠? 그럼 경우의 수가 4 컨비네이션 X가 되니까 그 각각의 경우의 확률에 4 컨비네이션 X를 곱하면 전체 확률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각각의 확률은 디젤 확률, 디젤이 X돼 있으니까 디젤 확률 2분의 1이 X번 곱해지고요. 그렇죠? 디젤 아닌 게 4-X대가 있으니까 디젤 아닐 확률이 4-X번 곱해지면 되죠. 그렇죠? 근데 디젤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50%, 디젤이 아닐 확률도 1에서 빼주면 50%, 2분의 1. 그렇죠? 해서 2분의 1의 X승, 2분의 1의 4-X승. 이렇게 곱한 것에 경우의 수, 4 컨비네이션 X만큼 있으니까 그걸 곱해주면 이렇게 2개 곱한 것은 이렇게 상쇄돼서 2분의 1의 4승이니까 16분의 1. 거기다가 4 컨비네이션 X를 곱했으니까 16분의 4 컨비네이션 X. 이만큼이 fx, 이 확률이다. 그렇죠? 그래서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대입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F0은 16분의 1, F1은 16분의 4, F2는 16분의 6, F3은 16분의 4, F4는 16분의 1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확률 분포를 우리가 표로 그리면 X의 값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써주고요. 그 아래쪽에다가 그 확률, 0의 확률 계산한 값을 써주고요. F0 16분의 1, 1 밑에는 1의 확률, F1 16분의 4 써주고요. 2 밑에는 2의 확률, F2 16분의 6을 써주고요. 3 아래쪽에는 3의 확률, F3 16분의 4 계산한 거 써주고요. 4 아래쪽에는 16분의 1, 4일 확률 계산한 거 써주면 확률 분포표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볼까요? X의 값은 0, 1, 2, 3, 4. 막대 중앙에 그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간격은 1이고요. 그렇죠? 이 간격은 1씩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높이에다가 이 확률을 갖다 주면 돼요. 0의 확률 16분의 1이니까 이렇게 높이가 16분의 1 되게. 그렇죠? F0이 높이가 되게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1의 확률 여기 16분의 4 맞춰주면 되고요. 2의 확률 16분의 6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3일 확률
역시 16분의 4. 그럼 같은 선상에 그리면 되고요. 4일 확률 역시 16분의 1. 같은 선상에 그리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린 것이 확률 히스토그램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금방 얘기했듯이 이 막대의 넓이들이 밑변은 다 1이니까 높이가 바로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 넓이들이 바로 확률이에요. 이 넓이는 16분의 1, 이 넓이가 16분의 4, 이 넓이가 16분의 6, 이 넓이가 16분의 4, 이 넓이가 16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이를 다 더한 것, 이 넓이의 합이 1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산형 확률 분포는 정리하고요.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표본 공간, 거기에 정의된 그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그 함수 값을 모아놓으면 집합이 되고요. 그 집합이 연속형 자료를 표현하는 집합이다라고 하면 그 확률 변수를 연속형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죠? 연속형 확률 변수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연속형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x가 될 확률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연속형 확률 변수다라고 하면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 자료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점에서의 확률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한 점에서는 이건 무한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한 점에서의 확률이라는 것은 0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어느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될 확률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연속형일 때는 한 점에서의 확률은 0이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점에서의 확률 대신에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의를 해볼게요. 연속형 확률 변수가 있을 때 한 점에서의 확률은 즉 px는 x 이것은 0이라고 취급을 할 거니까 이제 이 x라는 확률 변수의 값이 어떤 구간에 속할 확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x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 그 구간을 하나 줘볼까요? a부터 b까지라고 해볼게요. x가 a보다 크고 b 이하일 확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또는 x가 a 이상이고 b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여기 등호라는 것이 이쪽에 붙을 수도 있고 이쪽에 붙을 수도 있고 양쪽에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한 점에서의 확률은 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니까 이 등호는 있어도 없어도 구간 전체가 같으면 같습니다. 끝점은 속하건 안 속하건 똑같아요. 그 끝점에서의 확률은 0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그게 왜 그런지 바로 보겠습니다. A보다 크고 B 이하일 확률을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이 확률에다가 한 점 B가 빠졌으니까 B1 확률을 더해주면 됐죠. 그런데 X가 B1 확률은 한 점이니까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끝점이 없어도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른쪽에 등호가 있어도 없어도 같은 걸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구간은 이렇게 왼쪽에다가 등호를 줘도 되겠죠. 그렇죠? 이래도 같고요. 양쪽에 등호가 있어도 똑같겠죠. A 이상, B 이하, B 이하 이렇게 줘도 똑같아요. 그렇죠? 해서 연속형일 때는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을 등호가 있건 없건 같은 걸로 취급한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산형 얘기할 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히스토그램, 그 막대 아래쪽에 있는 넓이를 다 합하면 1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연속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료 배울 때, 히스토그램 배울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산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산형, 그 자료에 표본의 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각 계급 구간을 점점 작게 세분화하면 그것의 극한이 되는 것이 있다. 그렇죠?
그게 분포 곡선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각각의 계급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계급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 계급 구간, 이것을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면 계급 구간을 조금 더 잘게 세분해도 그 안에 속하는 그 표본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이 계급 구간을 세분화하면 이 계급 구간은 전부 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히스토그램이 어디론가 가까이 가는 그런 그래프를 찾을 수 있다. 이 히스토그램의 극한이 되는 곡선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당연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안의 넓이는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넓이도 똑같이 1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 그 극한이 되는 이 함수를 fx라고 했다면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이 fx를 우리가 분포 곡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 fx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넓이가 1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실제 있는 이 구간에서만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지만 어쨌든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넓이가 뭔가요? 이 x축 위에 있으면서 이 아래쪽에, 이 곡선 아래쪽에 있는 넓이는 이 함수를 적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적분, 이 넓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적분으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 적분의 값은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A부터 B까지 구간에 있을 이 확률을 계산한다면 당연히 이 넓이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 넓이가 바로 확률입니다. 그렇죠?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확률이었듯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 넓이는 적분으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적분을 계산하면 이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역시 fx는 확률을 표현하는 함수니까 0 이상인 함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가 되는 그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란 뜻으로 PDF라고 쓸 거예요. 또는 간단하게 아까 이산형일 때처럼 그냥 확률 분포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됐죠? 그렇다면 확률 분포가 되는 그 함수는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 이렇게 세 가지. fx는 0 이상이 돼야 되고 전체 범위에서 fx를 적분하면 항상 1이 돼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A부터 B까지 구간 안에 이 값이 속할 확률은 이 구간 안에서 주어진 이 함수,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서 얻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이건 확률 계산하는 규칙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3.11 보세요. 제어 실험에서 반응 온도, 섭씨로 표현했고요. 그 온도의 변화에 따른 오차를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라고 가정을 하자 그랬어요. 그때 그 확률 분포, 그 분포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네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3분의 x제곱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그 외에는 전부 0인 그런 함수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fx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걸 보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x가 0보다 크고 1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등호는 사실상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걸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었어요? 전체 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 돼야 됐어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 그런데 fx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만 함수값이 있고 나머지는 0이죠. 그러면 우리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 구간을 나눌 수 있죠.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2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이 바깥쪽이니까
fx가 0이에요. 그렇다면 0을 정적분해도 0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또 2보다 큰 쪽도 이 바깥쪽이니까 fx가 0이에요. 그렇다면 이 적분은 0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서 0이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계산을 해야 될 때 이거 다 쓸 필요 없죠? 예, 이 안쪽에 함수 값을 가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만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해서 이 안에서만 값을 갖는 이곳에서만 적분하면 된다. 됐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합니다. 그때 fx는 3분의 x 제곱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3분의 x 제곱을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x 제곱 적분하면 3분의 x 3승이니까 거기에 3분의 1을 곱한 것 3분의 x 제곱을 적분하면 9분의 x 3승이죠. 어렵지 않죠? 예,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대입해 주면 되고요. x에 2 대입한 값에서 x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2 대입하면 3승에서 8이지요. 그렇죠? 예, 해서 9분의 8 빼기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승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9분의 8, 9분의 1 더하면 1이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걸 보였으니까 이걸 가지고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이 끝점은 등호가 있건 없건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버렸어요. 그렇다면 0부터 1까지 적분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fx dx. 됐죠? 예, 0부터 1까지가 이 구간 안에 있는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0부터 1까지가 이 구간 밖에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 구간 밖에 있는 건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버릴 구간은 없고요.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 안에서 fx는 3분의 x의 제곱이니까 적분하면 9분의 x의 3승. 됐죠? 0부터 1까지 계산했으니까 x에 1 대입한 값에서 x에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1 대입하면 3승에도 1이고요. 0 대입하면 3승에도 0이고요. 예, 9분의 1 마이너스 0. 답은 9분의 1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역시 연속형 확률 변수에도 예, 누적 분포함수라는 게 있겠죠. 그 점이 될 때까지의 확률, 거기까지 확률을 다 더한 거라는 거니까 똑같이 적분으로 표현됐으니까 그 점까지를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fx인 소문자로 쓴 fx. 예, 이렇게 되는 연속형 확률 변수 x에 누적 분포 함수 대문자 fx라고 쓰는 거 똑같고요. 대문자 fx는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x 이하일 확률 똑같죠. x까지의 확률을 다 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적분으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일 때까지 계산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ft dt.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적분으로 표현된 겁니다. 예, 이것을 누적 분포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예제를 봤어요. 예, 그 예제에서 제어 실험에서 반응 온도, 그 온도의 변화에 따른 오차를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되는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가정을 했었죠.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걸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예, f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에는 3분의 x제곱이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누적 분포 함수 대문자 fx를 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계산해 봐라. 조금 전에는 바로 계산했는데 누적 분포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가볼까요? 첫 번째, 이 대문자 fx를 계산할 텐데 이 소문자 fx 분포 함수가 모든 곳에서 함수 값으로 계산되지가 않아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만 3분의 x제곱, 나머진 0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계산할 거냐라는 그 어디까지라는 그 값이 이 범위 왼쪽 밖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전에는 0 함수니까 0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오른쪽 끝을 넘어갔다 그러면 그 오른쪽 끝 넘어간 데까지를 다 더할 거니까 이 전체가 포함되게 되죠. 그럼 1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이하가 된다 그러면 포함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0일 거고, x가 2 이상이 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버렸으니까 당연히 그 오른쪽까지라고 하면 이 전체가 다 포함되니까 전체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는 계산할 게 없죠. 그렇다면 요 사이에 있는 어디까지 계산한 거, 그것만 의미가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그걸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라는 값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거기까지 누적 분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문자 fx는 x까지 누적 분포니까 정의한 대로 왼쪽 끝부터 x까지예요. 왼쪽 끝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ft dt 됐죠? 예.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할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1부터만 함수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왼쪽은 다 버립니다. 그럼 실제 적분돼야 되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계산하면 되고요. ft dt, ft, fx가 3분의 x제곱이니까 x를 t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3분의 t제곱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분의 t제곱 적분하면 마찬가지 t제곱을 t로 적분하면 3분의 t3승이니까 3분의 t제곱 적분하면 9분의 t3승이죠. 그렇죠? 예, 여기는 변수 t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해서 3분의 t제곱 적분해서 9분의 t3승 적분 범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그러면 t에다가 x 대입한 값에서 t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t에 x를 대입하면 x의 3승.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3승하면 마이너스 1인데 그거 뺄 거니까 플러스 1.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계산하면 9분의 x의 3승 플러스 1.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예, 누적 분포 함수는 x가 마이너스 1 이하다 그러면 하나도 포함하는 게 없으니까 거기까지 다 계산해봤자 0. 그렇죠? x가 2 이상이다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게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다 포함하면 계산한 값은 1. 그렇죠? 해서 누적 분포도 1.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만 사실은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는 계산한 대로 9분의 x3승 플러스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x가 0보다 크고 1 이하일 확률 계산해 볼까요? 당연히 1까지 누적된 값에서, 그렇죠? 0까지 누적된 값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f1 여기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x의 값에다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에 1 대입하면 9분의 1의 3승 플러스 1이죠. 그렇죠? f0 역시 0 여기에 속하는 이 값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x에다 0 대입하면 돼요. 9분의 0의 3승 플러스 1. 어렵지 않죠? 예, 이 값은 9분의 2고 이 값은 9분의 1이니까 9분의 2에서 9분의 1을 빼주면 9분의 1이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누적 분포를 이용해서 그 한 점에서의 계산하는 그 값도 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만 풀어보고 이번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제 3.13 보세요. 미국의 에너지부에서는 프로젝트를 입찰에 붙이고 적절한 입찰가를 예상을 한다. 그런데 이 예상치를 B라고 할 때 에너지부는 낙찰가의 밀도 함수를 이런 함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함수냐? FY는 Y가 5분의 2B보다 크고 2B보다 작을 때에는 8B분의 5라는 상수함수. 그 외에는 0함수. 이런 함수가 밀도 함수다라고 가정을 한다.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이 확률 밀도 함수 FY에 대해서 누적 분포 함수 대문자 FY를 구해라. 이걸 이용해서 낙찰가가 에너지부 예상치 B보다 작을 확률, B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자, 역시 주어진 함수가 Y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죠. Y가 5분의 2B보다 크고 2B보다 작을 때만 함수값이 있고 의미가 있게 나머지 바깥쪽에서는 다 0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왼쪽 끝점보다 작은 데까지 누적된 것은 포함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5분의 2B 이하가 되면 0이죠. 그렇죠? 이 오른쪽 끝보다 더 오른쪽으로 간 데까지를 다 더한다. 이 왼쪽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다 그러면 이 전체가 포함되니까 당연히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y가 2b 이상이 되면 누적 분포는 1이 돼야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의미 있는 것은 요 사이에 있는 어디까지를 누적 계산한 거, 이것만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y가 5분의 2b보다는 크고 2b보다는 작다,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적 분포 대문자 fy는 어떻게 되나요? 왼쪽부터 여기 y까지 다 계산할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y까지 적분해야 돼요. 그렇죠?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y까지 f dt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런데 f라는 함수는 y하고 관계없이 상수로 주어졌으니까 이 변수를 y 대신에 t라고 바꿔놔도 여기 바꿀 변수는 없어요. 상수 그대로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수함수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8b분의 5.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적분하는 것이 y의 값이 5분의 2b 이상이 돼야 이 함수 값이 있고 그 왼쪽은 다 0이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다 할 거 없죠? 아까 적분을 3개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시작하는 5분의 2b부터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다 계산할 필요 없고 왼쪽은 다 0이니까 5분의 2b부터 y까지만 적분해주면 된다. 됐죠? 자, 그럼 8b분의 5는 상수함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갑니다. 8b분의 5 곱하기 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인티그럴 5분의 2b부터 y까지 1 dt 이렇게 된 거죠. 1을 정적분하면 구간의 길이죠. 그렇죠? 구간의 길이는 y 마이너스 5분의 2b가 되죠. 위에 끝점에서 아래쪽 끝점 뺀 거. 그렇죠? 해서 y 마이너스 5분의 2b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요. 그렇죠? 이걸 전개하면 8b분의 5 곱하기 y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서 8b분의 5 곱하기 5분의 2b. 그렇죠? 약분해 볼까요? 2b, 8b 약분하면 4가 남았죠. 5, 5 약분되죠? 뒤에 건 4분의 1. 그러니까 전체는 8b분의 5y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누적 분포 함수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요. 누적 분포 함수 y는 여기 실제로 y가 값을 갖는 그런 구간, 그 구간의 왼쪽 끝점 이하가 되면 포함하는 게 없어서 0. 오른쪽 끝점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전체를 포함하니까 1. 그렇죠? 그리고 실제 있는 이 구간 안에 y가 있다면, 즉 5분의 2b부터 2b까지 사이에 y가 있다면 계산한 값 여기 있죠. 8b분의 5y 마이너스 4분의 1이더라.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 또 하나 풀까요? 여기 있던 거. b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낙찰가가 b보다 작을 확률, y가 b보다 작을 확률이죠. 그렇죠? b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당연히 b까지, b까지 전체를 다 계산한 거죠. 누적 분포로 치면 b까지의 누적 확률이죠. 그렇죠? b보다 작은 것 전체니까 b까지 누적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fb를 계산하면 되고요. fb라는 것은 여기 함수 값이 있으니까 b는 여기 y의 값이 b다 그러면 5분의 2b에서 2b 사이에 들어와요. 이 안에 b가 들어왔으니까 이 값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 y 값에다가 b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를 대입해주면 8b분의 5b 마이너스 4분의 1. b는 약분됐죠? 8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 통분하면 4분의 1은 8분의 4가 되는 거니까 8분의 2가 되는 거니까 8분의 5에서 8분의 2를 빼주면 8분의 3이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조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